권성동 이야기 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도 아니고 강릉의 힘도 아니고 강릉의 짐이 돼버린 사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권성동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이고 구속 기로에 놓였어요. 근데 본인이 자랑스럽게 아니면 당당하게 그런 척 SNS에 글을 하나 올렸던 걸로 보이는데 한학주한테 내가 큰절했다 이거야. 큰절 맞아. 큰절 맞는데 돈은 받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판사한테 먹힐까요? 이런 행동이? 이런 말이? 아니 근데 저게 이제 뇌물 사안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정치자금법으로는 네. 들어갔지만 이제 그건 수사 초입이고 앞으로 이제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만 입증이 되면 뇌물로 전환될 게 거의 유력해 보인단 말입니다. 근데 네. 뇌물범에는 뇌물을 준 사람이 있고 또 받은 사람이 있어요. 네. 근데 보통 이게 어떻게 드러나느냐? 중간에 전달자들이 있습니다. 내지는 운전기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증언을 해줘가지고 사과 박스, 사진도 찍어놓고 또 전달의 과정을 아주 영화처럼 네. 생생하게 일관되게 진술을 했을 때 그게 판사들이 믿을만하다. 그러면 그걸 유죄의 증거로 쓰는 거거든요. 네. 다른 사람의 증언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권성동도 본인은 당연히 안 받았다고 하죠. 어떤 뇌물범이 나 뇌물 받았습니다라고 인정을 하고 시작합니까? 증거가 없는데. 네. 그렇죠. 인생 또 끝인데. 네. 그래서 저는 그냥 권성동은 누구나 저렇게 한다. 근데 결국 중요한 핵심은 뭐냐? 윤영호라고 하는 통일교회 2인자가 전달했던 과정, 또 돈을 만든 과정, 이것들이 지금 증거로서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권성동의 난 안 받았다? 이 말만 가지고는 피해가기 어렵다. 전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문자발에 대한 뭐 사진도 있다고 하고. 그 윤영호 씨의 와이프분이 배우자분이 그 재정국장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돈을 만드는 과정에 부부가 다 함께 했어 이렇게. 근데 윤영호 씨 이제 구속돼 있잖아요. 네. 거짓말을 할 동기가 없죠. 잃을 게 없고. 또. 그리고 윤영호는 사실대로 얘기를 해야 본인에게 올 책임이 줄어드는 관계. 이걸 이제 죄수의 딜레마가 해제됐다고 하는데 아니 윤영호가 자기 위해서 뇌물 준 게 아니잖아요. 통일교 민원이기 때문에 전 앞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저는 뭐 진실이 멀지 않아 전 금방 밝혀질 걸로 저는 봅니다. 아니 근데 제가 이것까지만 찾아봤는데 나 큰절을 했는데 돈은 안 받았다. 이후에 어떤 변명이 있는 거야? 그럼 왜 뭐 큰절하는 게 자기 취미예요? 그냥 딱 보고 저 한번 이게 왜 뭐 설이야 뭐야 까치야 뭐야 지금 너무나도 많은 게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정치인은 선거에서 단 한 표라도 얻기 위해서는 불법이 아니라면 모든 노력을 다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당에 가면 미사도 참여하고 절에 가면 불공도 드리고 교회 가면 찬송도 한다. 목이 막히네.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마시고 여기 통일교회 가서 거기서 큰절을 하는 게 뭐 그 예의라고 하니 큰절을 한 거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예를 잘 갖추는 사람이 그 취임 선서식에 가가지고 대통령한테 인사도 안 했던 사람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대통령 그 영부인이 옆에서 꾸벅 인사를 하는데 뒷짐지고 보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뉴스타파 여자 기자분 손목도 비틀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예의 있는 양반이. 그렇게 어느 장소에 가면 예의 있는 양반이 국정감사하는데 비키니 사진 이렇게 확대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확대 비키니. 확대 비키니 했던 사람이에요. 물론 그때 뭐 나무위키시네 거의. 다 지금. 잘못 눌렀다 뭐 이러고 있지만 아니 본인이 했던 어떤 행동 일련의 사건들과 비추어 볼 때 아유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지라는 해명을 하는 게 이게 맞나? 요게 전형적으로 이준석식 화법입니다. 아니 제가 여기서 딱 정확하게 합니다. 이게 바로 이준석식 화법이에요. 누가 지금 잘 보세요. 제가 이거 나중에 토론학 이거 강의도 한번 해야 되는데 요게요. 보시죠. 문제 삼지 않은 행위를 문제 삼는 겁니다. 옳지. 아니 누가 지금 권성동 싸가지 없다 그러고 예의 없다 그러고 인사 안 했다고 비판했습니까? 그게 아니고 문제의 핵심은 절도 했든지 말든지 돈이 오고 갔다. 뇌물 혐의다. 요걸 지금 우리가 추적하고 있는데 자기 혼자 뭐 인사하는 게 왜 잘못이야. 나는 사람 만나면 인사 90도로 해. 그 누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던 인사돌 같은 발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묻지도 따지도 않은 얘기를. 준비해왔다. 뭐 잇몸이 건강하지 않든지 특정 상표를 얘기해 죄송하지만 잇몸 건강하시라고요. 누가 뭐라 그랬습니까? 로마 가면은 로마법을 따르시라고요. 근데 그 안에서 뇌물을 받는 건 별개의 얘기죠. 근데 요게 이제 이준석식의 저 풍차 돌리기 저쪽 손가락질 내지는 묻지도 않은 거를 갖다가 마치 공격당한 것처럼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 전형적인 헛소리 수법이다. 우리 기 선생님 받아주셔야죠. 네, 받아야죠. 또 우리 준석 선생님 얘기하면은 또 제가 군침이 싹 돌거든요. 그 이제 제가 지금 봤어 내가.
그 이름을 제가 붙이기로는 저는 섀도우 복싱이라 부르는데 또 어떤 분들은 뭐 허수아비 때리기 이런 그렇죠. 식으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의 그 현올림이 워낙에 수려하기 때문에 하마터면 속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 권성동이 더 거기서 어떤 모티브를 얻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우리 저 선생님과 또 저기 지나가는 황희조 선생님도 계시고 황 선생님 여러 훌륭하시죠. 분야에 그 이준석의 섀도우 복싱을 격파하는 여러 논리가 이미 끝났으니까 우리 권성동 의원은 포기하시라. 이미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 권성동 씨한테 이런 얘기 하고 싶어요. 인사도 잘하시고 수사도 잘 받으시라. 아니, 잘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안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사도 더 잘하고 절도 더 잘하고 수사도 잘 받아라.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거 뇌물죄 입증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미 거의 구분응선까지 왔어요. 왜? 준 사람이 다 지금 자백하고 준 사람이 다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유죄의 증거로 쓰입니다. 그 말이 윤영호의 말이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뇌물죄 입증하는 거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권성동 드디어 빵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갑니까? 빵으로 가죠. 아니 그리고 아이고, 권성동한테 한번 물어봐야 돼요. 그렇게 인사만 잘하고 온 사람이 뭐가 찔려가지고 그쵸. 왜 그 택배 기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아니 그 윤 본부장님 조사 다 끝났나요? 의원님이 만나고 싶어 뵙고 싶어 하시는데 아니, 그거 왜 그러냐고. 저를요? 아니, 택배 기사님이 기사인데요? 아닌데요. 잘못 거셨는데 되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요거 왜 했냐? 권성동이 그렇죠. 안 찔리는데 인사만 맞아요. 하고 왔으면은 죄가 아니잖아요. 아니 그리고 근데 왜 찔려해? 인사하고 왔는데 이 인사하고 난 다음인지 아니면 중식집에서 또 만난 다음인지 내가 확실치는 않은데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윤석열과 윤영호를 만날 수 있도록 그렇죠. 주선을 해 자리 놨죠. 아주 네. 일을 재빠르게 빠릿빠릿 네. 무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일을 재빠르게 처리했던 사람이 바로 그렇죠. 권성동이다. 아하. 네. 그 안에 동력은 무엇인가? 땡겨야 되니까. 땡겨야 되니까. 뭔가를 땡겨야 되니까. 한 장 서포트. 그런 게 떠올라요, 우리는. 지금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찔리는 게 없다면 그렇게 당당하다면 수사를 잘 받으셔라라고 할 텐데 여기서 살짝 파생되는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네. 보면 사실 아까 절에 가면 불공들이고 교회 가면 찬상하고 어딜 또 다 정치는 가서 할 수 있다. 다 해야 된다. 아침 저녁 점심 뭐 다 달라진다라고 했는데 이 뭐 요런 행동, 이런 선거 운동 이런 거에 대해서 정치인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요. 근데 일단은 뭐 저도 정치를 앞으로 뭐 기회가 되면 네. 저도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더 하고 싶은 마음과 의지가 있는 사람인데 아니, 출마 선언인가요? 선언하시는 거. 아니, 갑자기서. 아니 우리 김용민 TV를 그런 식으로 이용하는 게 어딨어요, 네. 손동부 씨. 아니 근데 저는 네. 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에는 그런 이해관계 집단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본인의 신앙의 자유, 뭐 어떤 종교를 선택하든 그거 본인이 알아서 할 일이고 이걸 마치 그 표를 이용하듯이 어떤 종교 집단 요거를 이용하던 것이 국민의힘은 너무 멀리 나가서 신천지, 그쵸. 또 통일교 내지는 그 극우 기독교 이렇게까지 이용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의 정치 행태는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너무 농후하고 뭐 좋은 일을 꾸미기가 어렵잖아요. 서로 이제 주고받는 관계니까 저는 이런 식의 정치 관행이나 문화는 좀 이제 근절돼야 되지 않는가. 그럼 우리 시대에 저 같은 사람들을 포함해서 새롭게 이제 정치를 해 나갈 사람들은 당당하게 그냥 자기 생각만 얘기하고 네. 굳이 굳이 가가지고 뭐 로마법 따른다 이런 식의 논리를 들어서 너무 이렇게 굽신굽신하고 할 필요 전 없다. 당당하게 내 얘기하고 표를 또 받는 이런 식의 좀 양성화된 정치 문화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 해봅니다. 분위기있어요? 맞습니다. 네. 아니 나는 좀 무서웠던 게 이 그냥 개인들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종교라는 거는 정말 뭉쳐져 있고 사람 있고 돈 있고 전 통일교 보면서 좀 이번에 조사하면서 깜짝 놀란 게 그렇게까지 돈이 많은 줄 몰랐어요. 그래요. 재벌이에요. 장난 아니에요. 재벌. 용산의 어떤 한 지역을 가면 여기는 통일교의 땅이다, 구역이다라고 할 정도로 뭐 건물도 많고. 저기 여의도에도 제일 큰 건물 거기도 통일 막 지분 있고 그래요. 큰 건물들. 전 네. 종교를 진짜 잘 모르는데 공부하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있지 돈 있지 거기다가 경험이 축적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늦게 물론 지금도 우리가 다 밝혀졌다고 볼 수는 없지만 약간 일면이 드러났잖아요. 그것 가지고도 제가 깜짝 놀랐고 이렇게까지 조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집단이라면 지금 손댄 김에 확실히 자를 수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 끈을 하지 않으면 이거는 진짜 어떻게 쓰일지 모르겠다. 그 우리가 갑자기 이상하게 달리는 댓글이라거나 어떤 갑자기 이게 진짜 자연 발생적인 여론이 맞는가 의심이 들 때 이게 자꾸 종교로 이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의심이 생겨요, 자꾸. 그래서 이번 기회 되게 좋은 기회가 왔다. 나라가 되게 한 번에 망할 것 같았던 이게 사실 굉장히 큰 기회로 돌아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아니 오늘 제가 어제 오늘 보니까 그 한학자 총재라고 하는 한학자 씨의 영상이 하나 공개가 된 게 네. 있어요. 거의 뭐 최근 영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올해 뭐 세계일보 간부. 세계일보 간부입니다. 그냥 일선 평기자들 아니고 간부들 앞에 모아두고 일장 연설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 1943년 한국의
독생녀가 태어나. 그 옆에 있어. 잘한다. 독생녀 되게 느리거든. 이거 지금 1.5배속 한 거야 나름. 독생녀가 태어나. 그런데 6.25가 곧 있으면 발발을 하지. 근데 이 작은 나라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 줄 알고 미국과 유엔과 뭐 많은 나라들이 도와줬겠어? 독생녀 때문이야. 독생녀가 이곳에 있기 때문에 구하러 왔다는 거야. 그러면서 뭐 이 나라는 하늘의 뜻을 가진 홀리마더 한 나로 인해 이루어지지만 이래. 그런데 사람들 가만히 있어. 그랬더니 알겠나? 이러니까 간부들이 네 알겠습니다. 군대 같네. 군대. 이게 종교냐?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이게 그 기본적으로. 김장한 목사랑도 비슷해요. 막 설교하다가 최근에 그 또라다니던 아멘 안 해? 아멘 안 하나? 아멘 안 해?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아멘 또 해요. 네. 비슷하잖아 구조가. 나는 근데 이게 구조가. 종교의 영역이 맞나? 이거는 미안하지만 사기꾼 같잖아요. 이게 부피가 커진다고 해서 종교라고 인정을 해줘야 되나? 그렇기 때문에 거기 가서 읍조해야 되고 거기 가서 절을 해야 되고 이게 예의 안에 들어가는 건가라는 근본적인 질문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 종교라는 건요. 사실은 우리가 종교의 자유가 있잖아요. 헌법의 기본권인데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인데 종교라는 거는 어떤 종교, 어떤 교파든지 간에 일단 기본적으로 도덕성은 깔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종교의 영역은 법까지 갈 것도 없어. 그냥 도덕으로도 다 커버가 되는 영역이 종교거든요. 정답입니다. 나쁘게 살으라고 가르치는 종교는 없어요. 그 종교가 아니에요. 기존의 근데 법을 무시하라고 네. 가르치는 종교는 종교가 네,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범죄를 저지르잖아. 종교의 이름으로, 종교의 탈로. 그럼 저는 이 사람들을 뭐로 부르냐면 정강훈은 정체성이 뭡니까? 목사예요. 뭐 사기꾼이에요? 정치인이에요? 뭐예요? 빤스요. 빤스? 그러니까 저는 전광훈이나 지금 한학자나 김장환이나 이 사람들을 통칭해서 종교를 수단화하고 종교를 빙자한 욕망을 이루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냥 자기의 사리사욕을 위해 일하는 그냥 하나의 그런 개인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아니 2025년에 종교를 이용하는 본인이 거지. 독생녀 본인이 신이라고 말하는 집단을 어떻게 나는 지금 이렇게 떵떵거리게 살게 할 수 있나. 그것도 사람의 약한 마음을 이용해서 가스라이팅이지.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유지되고 있는 것일 텐데 라는 걸 생각하면 나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실적 아까 얘기했듯이 도덕의 영역을 한참 벗어난 이제는 그래요. 실정법으로 적용돼야 된다면 네. 이건 이제 종교라고 볼 수도 없어요. 아예 무너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기독교 쪽에서도 뭐 김장한 목사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신격화돼 있고 성역화돼 있는데 뭐 이영훈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전 이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더 이상 불법까지 관용하면서 종교의 자유를 줄 수는 없다. 맞습니다. 이 부분은 선을 저는 명확하게 그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아까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독생녀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는데도 네. 이런 거 하고 있잖아요. 막 아멘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라면 한학자를 소환해서 어떻게 죄를 밝힐지언정 그들한테 그 머리에 들어가겠냐고요. 바뀌지 않죠. 다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탄압당하고 있다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더 자기네끼리 이 정서적으로 연대가 더 끈끈해질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답을 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뭐 그런 이단 다 도와 다. 이단 그러면 안 종교들 되죠. 굉장히 그게 참 처치곤란이죠. 그러니까 때리면 때릴수록 더 커지기도 하고 그렇다고 놔두면 놔둘수록 이제 퍼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참 어려운데 저는 지금의 우리 사회는 이게 그냥 이단 종교 어떤 교주들에 의한 그런 좀 종교의 그 강성화가 이제는 놔둘 수 없는 지경이 왔다고 봐요. 이제는 뭐 제도권 정당까지 기어들어오고 이제는 민주주의까지 파괴하는 지경이 됐기 때문에 저는 일부 사회적 혼란을 감수하더라도 저는 강경 대응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그렇습니다. 봅니다. 방송사를 저 만들고 개인적으로는. 있고 뭐 신문사를 쥐고 있고 이러다 정당도 보니까 뭐 사로잡았는데. 전체를 지금 먹으려는 시도를 사실 조금씩 확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가만둬선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요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불체포 특권 포기 이거 사실 하나만한 소리 아니냐. 본인은 나 이거 특권 포기합니다라고 해도 그러면 체포하세요라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정리해 주시죠.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서명을 한 건 맞아요. 그러니까 네. 권성동이 뭐 서명했으니까. 첫 줄에 했어요, 첫 줄에. 예, 그러니까 자기가 한 말을 지금 지키는 것 같은 외관은 있는 건 맞는데 내용을 우리가 들여다 보면 어차피 지금 국회 의석 구조상 민주당이 단독 과반으로 제적 과반수가 출석해서 과반만 찬성하면 되기 때문에 권성동은 포기하고 안 하고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사회적 기부를 하고 박수를 받으려면 본인의 재산을 갖다가 기부를 실제 했을 때 박수를 받는 거지. 그냥 자기가 기부할 돈이 없어.
그래서 나는 그냥 기부 안 한다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을 갖다가 우리가 뭐 칭찬해 줄 수는 예,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갖다가 했다라고 지금 포장만 하고 있는 거야, 권성동이는. 그래서 저는 별로 그 말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해주고 싶지는 않고 예. 그냥 있어 보이는 연기를 하는 거죠, 권성동 입장에서는. 그러네요.